자, 5차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이, 비문의 내용이 항상 스타트가 되는데, 자, 첫 번째 단어에서 항상 얘기했죠. 비문은 뭐부터 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비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그쵸? 정의, 정의, 분류, 인과 찾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달라고 뭐에 대해서 얘기냐? 탄소연대법과 연륜연대법에 대한 설명을 얘기해 주는데, 탄소연대법을 쭉 설명해 줍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뭐다? 즉, 연륜연대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구나라고 보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나무의 생자가 봤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쭉 연륜연대법의 과정,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겠고요. 자, 연료법을 계산하는 방법 이야기해 주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코어링법과 카메라 촬영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쭉 제시되어 있는 설명문이죠.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다음은 윗글을 읽기 전 학생이 예상한 내용입니다. 학생의 예상에 윗글에 들어가면 적절, 그렇지 않으면 부적절이요. 있냐 없냐를 한번 형태를 바꿔본 문제인데, 연료대 개념이 무엇인지 언급하며 이야기 시작하고 있죠. 적절합니다. 기후에 영향을 받는 생물의 기후에 관련 내용이 언급된다. 어디? 아까 두 번째 단락에 춘제와 추제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죠. 역시 적절합니다. 자, 구체적 예시, 설악산 얘기해 주고 있죠. 적절하지요. 잘합니다. 나무와 관련된 그림, 묘사는 그림 그리듯이 여기 이런 거 있어? 없죠? 그래서 부적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당부의 말로 끝나? 추정할 수 있다가 되죠. 당부 따위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부적절 이야기해 주면 되겠죠. 자, 기억과 니은의 분류 기준을 본문에 찾아 4, 5절로 쓰라 되어 있습니다. 코어링과 반카메라 촬영법의 차이는 무엇이 되느냐? 코어링 얘기하죠. 그 다음에 카메라 촬영법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표면이 연료 노출되는 경우는 촬영법을 촬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코어링법. 여기가 답이 되겠죠. 표면에 연륜이 노출된 경우에 따라 카메라냐 아니면 코어링이냐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표면에 연륜이 노출된 경우 이 내용들 이야기해 주면 되겠지요. 자, 3번 문제 확인합니다. 쭉 가리봉동 가야 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요. 소설 재밌게 보셨을 거라 믿고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A와 B에 들어갈 소재도요. 소재는 주제를 형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재료들입니다. 소재로는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 경험, 정서, 사상, 상상력으로 비전의 세계 등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고요.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해서도 주제를 형성하고 인물의 삶을 부각하기 위한 다양한 소재가 되는데 스웨터 공장 사장 같은 경우는 뭘 이야기할 수 있냐? 우리 맨션 아파트라는 걸 통해서 부르주아, 부유한 삶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고 반면에 임시와 반대되는 삶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하실 방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대비시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4번 문제 역시 만선의 희곡이 제시되어 있고요. 자, 곰치의 주에서 만선은 이 아이가 원하는 소망이죠. 간절히 원하는 소망에 대한 내용을 찾으라는 내용이에요. 다시 얘기지만 점점점 약술은 우리 진화한다 그랬죠. 진화하고 있는 약술 문제에서 주의할 점보다 외부짐과 연계 이제 나올 때가 된 거라 그랬습니다. 이런 거 우리 준비하셔야 되죠. 자, 서정주의 추천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얘가 원하는 희망, 향단아 그네 줄을 밀어라 먼 바다,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이야기합니다.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다수근들 흔들리는 수양보들나무와 풀꽃더미로부터 새끼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여기는 지상의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즉 속시에 대한 미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어 밀듯이 벗어나고 싶다고 하죠. 산호도 없는 저 하늘, 내가 원하는 소망이죠. 이상향이 되겠습니다. 자, 자격해들아. 문제는 하늘도 있고 바다도 있지만 바다는 밑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만선과 같은 의미는 하늘이 되어야 됩니다. 조건 잘 생각하세요.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서쪽으로 가는 달같이는 달은 나와는 반대되는 존재가 되겠죠.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올려다오면서 다시 뭘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소망. 쉽게 말하면 힘들어. 좌절될 줄 알았지만 포기하자고 다시 도전하는 모습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의 문제를 보시면 뒤에 줄거리입니다.
보기를 참고했을 때 이 작품의 결말이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만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들마저 어부로 만들 진념을 불태운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빈배의 아들을 태워 육지로 떠나보낸다. 슬슬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또한 아버지가 파선으로 지게 된 빚으로 인하여 자신의 부자 누이에게 팔려갈 처지에 이르자 목을 메어 자살한대요. 자, 이건 솔직히 답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누구? 만선을 위한 곰치의 의지와 집념이죠. 이로 인해 집안이 망했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볼게요. 다음으로 거 물음에 답하시오 나와 있는데 기억, 니은, 디귿의 의미를 쓰라 되어 있습니다. 국어에서 효용론 쪽, 표현론 쪽 관점과 함께 배우는 개념 문학 작품을 현실의 규로 반영한다는 전제 아래 현실과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 즉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다 나와 있죠. 자, 이거 기억합시다. 하나의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을 읽은 독자가 있고요. 읽은 작가가 있고요. 반영된 현실이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작가를 우리는 표현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독자에 대해서 보는 거 우리는 효용 또는 수용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에 대해서 보는 거 우리는 반영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작품만 보는 거 우리가 절대론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건 다른 말로 내재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는 시대 상황에 대해서 보자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구름이 무심하다마도 허랑하다. 여기 원래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나와 있으면 너무 답이 편해질 것 같아서 쓰지 않았던 게 당시 신돈이라는 간신에 대한 비판의 글을 같이 정리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넣으면 너무 답이 명확하게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바로 체크드리자면 구름은 해를 가리고 있는 간신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고요. 구름이 가는 게 뭐야? 날비새잖아요. 날비는 임금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지. 그 중천은 간신히 떠돌아다닐 수 있는 조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조정, 이거를 돌아다니는 모습에 대한 비난, 이렇게 내용들 떠올려 주시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7번을 보시면 그쵸, 화작의 지문이 쭉 제시되어 있습니다. 쭉 제시되어 있고요. 문제를 보시면 윗글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자가 보기의 자료를 가가 아닌 나와 같이 보시면 철쭉, 진달래, 영산옥을 진달래하고 철쭉, 연상 얘네들 묶어버렸죠. 진달래 뺐단 말이야. 그럼 1에서 4 중에 무엇의 기준이었는지 요걸 이제 우리 본문에서 찾아줄 수 있어야겠지요. 자, 먼저 자료 1부터 봅니다. 세 가지 나눠져 구별이 안 되죠. 진달래 이야기해 줍니다. 자료 2를 보여줍니다. 시기들을 정리했더니 진달래가 먼저 주고 철쭉과 영산홍이 비슷하게 핀대요. 자,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3을 이야기했더니 자, 자료 3을 보면 자, 진달래는 잎이 달리기 전에 꽃이 피는데 반에 철쭉에서 꽃과 잎이 거의 동시에 달립니다. 그렇죠? 여기가 되겠죠? 그 기준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개화시 잎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먼저 피고 비슷한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표현의 진달래 다루고 빨리 피기 때문입니다. 개화 시기마다 구별하기 쉽지 않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이게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나온 거죠. 진달래만 먼저 꽃이 펴서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 동시에 달린다라 나와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7번의 문제 답을 보시게 되면 1번에 자료 3이 근거가 되겠고요. 나의 선정의문은 뭐냐? 꽃이 폈을 때 개화시 잎이 있냐 없냐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내용도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역시 8번입니다. 가나라에는 조건을 보세요. 빈칸에 적절한 발음을 줬고요. 다와 말 빈칸에 의문의 변동에 이름을 명확하게 쓰라 되어 있죠. 밤길은 밤길 된 소리죠. 콧날은 콧날이 됩니다. 그렇죠? 여덟은 여덜이 되고요. 자, 밤길이 된 이유는 뭐냐? 원래 사이소리예요. 어서 시옷이 없는데요. 시옷이 숨겨져 있죠. 합성어에서의 된 소리, 사이소리 이야기할 수 있고 콧날은 음절의 끝소리가 된 다음에 뭐가 된 겁니까? 비음화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둘 다 뭘 이야기할 수 있어? 우리 다 교체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덟은 겹받침이 그렇죠. 하나만 남아있죠. 그럼 뭐가 돼? 우리 자음군 단수나 즉 탈락을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호를 두 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찾는 변동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찾으면 사이소리네, 여기는 니은 첨가와 음절의 끝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여러 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의문의 변동의 이름말을 제시했다는 것도 올려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5회 마무리하겠습니다.